네,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빅은 황교안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을 영상통화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. 지금 연결이 되어 계신데요. 황교안 회장님이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저희가 연결을 하게 된 게 다른 게 아니라 어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에 그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에서 피켓 시위를 좀 그 앞에서 하시는 걸 봤어요. 보좌진들이 보시기에는 이 의혹이 그 강선우 후보자를 둘러서 갑질 논란이 더 크게 와닿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떤 심경이십니까, 지금? 일단 좀 참담하고요. 사실 뭐 보좌진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, 그리고 또 직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갑질을 동료 보좌진들이 당했다는 사실에 좀 참담하고요. 그 참담함 이후에 강선우 후보자가 보여준 모습이나 아니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이른바 2차 가해들, 그 모습에서 더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. 특히 어제 예.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앞에 피켓 시위도 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해명조차도 사실 어제 저녁 때 언론 보도를 보면 또 그것도 거짓말인 걸로 또 드러났고, 네. 정작 그 피해 보좌진들을 갖다가 좀 증인으로 불러서 제대로 그 앞에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, 누구한테 사과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송구스럽다, 부덕의 소치다라고 얼렁뚱땅 뭐 좀 청문회만 어떻게 한번 지나가면 임명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면피성 사과를 한 것 같아서,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할 거고 자진 사퇴를 할 수 있을 때까지, 그리고 지명 처리를 할 때까지 좀 계속 투쟁할 생각입니다. 예.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후보자가 해명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, 국회의원에 2020년에 당선된 이후에 보좌진 교체 인원 같은 경우가 46번이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건 아니고 28명이다 뭐 얘기를 좀 정정을 하긴 했거든요. 근데 28명이면은 이건 또 통상적인 수준인 건지, 일단 후보자 해명은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건가요? 사실은 이제 국회 300개 의원실이 있고 그 의원실마다 뭐 상황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어떤 업무에서 어떤 직급을 받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네. 일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, 뭐 28번이 많다. 어제 그 한지아 의원님이 아마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, 28번이라는 숫자조차도 8명이라는 직원을 생각했을 때는 몇 차례를 교체를 했다는 뜻이고, 네. 그 숫자보다는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교체가 됐는지,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. 뭐 이른바 여당인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파견을 간다거나 정부 부처로 파견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 야당인 경우에는 사실 그럴 기회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이제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, 사실 강선 의원이 2020년에 됐지만 2022년부터는 사실상 야당이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어디에 뭐 파견을 강락하기보다는 뭐 작년에도 이미 그러니까 이른바 그 국회 내 익명 게시판에도 많은 제보가 있었지만, 예. 조금 그 방이 힘들어서 그만둔 것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. 음, 어제 근데 그 피켓을 들고 계시긴 했는데 별도로 뭐 성명을 발표를 하시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침묵 시위를 하셨던데 이건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? 근데 저희 뭐 보좌진들이 국회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직업이고 또 저희의 생계 역시도 사실 의원님들 손에 잘 달려 있습니다. 그렇다 네. 보니까 철저히 의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, 뭐 부당한 지시나 어떤 그런 갑질에 대해서도 사실은 밖으로 제대로 말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가 더 많아요. 그래서 음, 특히나 뭐 보좌관 같은 경우는 다행이지만 젊은 비서관들이나 하위 직급들은 더 그런 경우가 많고, 네. 저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대변하고 싶었습니다. 말을 할 수 없는, 말하고 음, 싶어도 소리치지 못하고, 예. 그다음에 특히 그 피해를 받은 보좌진들도 사실 몇 년 동안 가슴속에 얼마나 응어리를 졌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네. 부분들을 좀 대변해서 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될 수 있다는 심정으로, 어떻게 보면 힘없는 민초들의 좀 음. 마음을 이 피켓으로 좀 읽어주십사 하고서 저희가 일부러 큰 구호라 아니면 고재창이나 그런 거 없이 피켓 시위로만 진행을 했습니다.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어제 이렇게 강력한 목소리를 뭐 침묵 시위였지만 어쨌든 메시지를 전달을 하셨는데, 민주당도 보좌진 협의회가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네.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보좌진들은 하나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다라고 인식을 하실 것 같은데, 민주당은 좀 동참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게 목소리 내기가 좀 힘든 상황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. 민주당 보좌진협의회가 저희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보다 하루 먼저 출범을 했는데요. 네. 지난주에 이제 뭐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아직 뭐 지도부가 구성이 안 됐고 그래서 뜻을 모으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, 사실 저희도 지도부가 어제서야 구성이 됐습니다. 네. 그전에는 지도부가 구성이 되지 않았지만,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지도부가 구성되고 임원이
그 구조가 갖춰져야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모든 보좌진의 어떤 생계와 그런 그 갑질에 피해받은 모습들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거라서 당연히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서지 못하는 민보협의 모습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민주당의 지금 현재 민낯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국회 익명 게시판 보면 사실 하루에도 몇 건씩 그 아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실 비서관으로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. 우리 당의 모습에 실망을 했다. 왜 가만히 있느냐. 왜 우리가 강선우 후보자를 그렇게 감싸줘야 되느냐. 뭐 이런 글들이 자성의 글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사실 민보협의 고민도 저는 느껴지고요. 뭐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. 다만 뭐 어쨌든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자체도 보좌진의 권익과 보좌진의 기본적으로 이건 사실 권익도 아니고 가장 최소한으로 우리가 지켜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용기를 낼 거라고 믿고 사실 뭐 저희가 공동대응을 강요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요.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로. 어쨌든 좀 익명 게시판 이런 데들은 좀 참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그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예,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의원들의 어떤 갑질 논란 이런 게 강선우 후보자로 지금 크게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과거에도 아예 없었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보좌관, 보좌진이란 직업에 대해서 뭐 저는 정치부 기자를 했어서 잘 압니다만 모르는 분들도 좀 많고 이번에 좀 존중을 좀 못 받는 직업인가라는 인식이 좀 생긴 것 같아요.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기 위한 뭐 일을 하실 예정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.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강선우 후보자가 장관직을 오르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. 그걸 관철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고요. 예. 뭐 일단은 그 강선우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선우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직을 오른다면 앞으로 이게 시그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갑질을 해도 네. 보좌진들 마음대로 사적 지시를 해도 장관에 오를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고 그 시그널이 단순히 국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도 저는 확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여가부 장관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뭐 드라마에서도 나온 것처럼 보좌관이라는 직업이 뭐 많은 일들을 하고 되게 겉으로 보기엔 멋있긴 하지만 사실은 또 안으로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또 국회 전반에 대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맞는 엔터테이너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네. 그렇게 사실은 보좌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은 한 명 한 명의 삶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의정 생활이나 의정 활동이나 아니면 국회가 좀 올바르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한지아 의원님이나 우재준 의원님이 그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법 개정 문제나 아니면 사실은 이 부분이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저희 이제 국보협에 있는 그 보좌진 권익증진위원회 이런 데서는 직급별 갑질 방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꾸준히 고민을 하고 앞으로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국민 공감대를 좀 형성을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황교안 국민의힘 보좌진협회 회장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